굽이굽이 고갯길을 넘는 트럭이 있습니다. 설곡의 주민 여러분, 만물차가 왔습니다. 고등어, 새치, 코다리, 동태, 오징어, 만물차가 왔습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만물 트럭입니다. 하면 이제 16년째. 오래돼서 하면. 하루 이래 나가면 한 15동네. 그래 이제 월수금 화목도 이래가지고 두 코스를 한 30개 동네를 이제 한 16년째 이래 하고 있어요. 도시에서야 곳곳에 마트가 있고 수시로 택배가 오지만 이곳에서는 이 만물 트럭이 유일한 마트이자 택배입니다. 오늘은 뭘 싣고 왔나? 만물 트럭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산골의 어르신들. 진짜 없네, 짜파게티가. 없어, 내가. 아니, 없다 하지. 아니, 이야기했으면 또 난가 왔을 텐데. 고마. 먼저 그런 거 잊어버렸어. 사장님이 건망증이 생겨가지고 안 되겠구만, 이거. 야, 너무 잊어버려. 큰일 났어. 혼나야 돼. 주문을 하면 메모를 해놔야지. 아이고. 근데 해필이면 뭐, 운전할 때 또. 그래고. 사람 혼송으로 하는. 아니, 한쪽에도 딱딱 메모를 해놨다 가져와야지. 맞아. 애타게 기다렸을 텐데 이런 실수를 하다니 아저씨도 난감합니다. 진심 부탁을 했구만. 그때 그거 잊어버렸네. 가져왔네. 다음에 꼭 가져오라고 해. 뭐 국수도 사고 라면도 사고 뭐 고루고루 사요. 여기 있는 거 고루고루 사요. 일주일에 한 번씩 천만 기다리는데요. 그 뭐요? 2차 오면 큰일 나요. 연 2차 오면 큰일 난다고. 한 번씩 딱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면 실망해요. 거동불편한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만물 트럭. 그런데 만물 트럭을 기다리는 이들은 한 해 한 해가 다릅니다. 그렇게 뭐 한 15년 전하고 따지면은 거의 3분의 2가 줄었어. 제가 예를 들어서 한 300명의 그 어머니들이 이래 나오시고 이랬는데 거의 뭐 3분의 2가 줄었으니까. 새로 들어오는 이들도 없고 젊은이들도 없으니 시간이 갈수록 마을은 비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여기 민박도 하고 이래가 전에는 손님도 받았어. 근데 이제는 뭐 그래 안 하시고. 얼마 전에 이제 아저씨가 돌아가셨어. 얼마 전까지 안부를 주고받던 집이었죠. 주인이 떠나고 나니 집도 이내 생기를 잃었습니다. 한때 10가구가 넘었던 이 마을은 이제 단 2채만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는 뭐 안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 떠날 사람이 없어. 기분이 뭐 참담하지 뭐. 사실 이쪽 지역이 원래 인구가 많았거든요. 참 영월군만 해도 저 상주 인구가 한 13만 명 됐고, 그리고 이 근교에 이제 뭐 태백이나 또 저런 정선 이런 거 다 포함하면 큰 동네였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이 이제 이렇게 인구가 줄면서 사람이 없으니까 다니면서 좀 참담해요. 이 산골짜기까지 만물 트럭이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요? 강원도는 최근 3년 사이 인구 감소가 전국에서 가장 빨리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여는 학교의 풍경이죠.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지금부터 2023학년도 월포초등학교 입학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학교는 입학생이 딱 1명입니다. 입학을 허가합니다.
축하합니다. 모두의 축하를 받으며 귀한 대접을 받는 입학생. 하지만 이마저도 우여곡절이 있었답니다. 네, 사실 저희 학교가 올해 입학식이 없을 뻔했습니다.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한 대여섯 명씩의 입학생이 있었는데 이제 자유학구제로 어떻게 한 명이 들어오게 돼서 입학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시온이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시온이 화장실은 선배들이 한번 데리고 가주자. 시온이 화장실 어디로 데리고 가줄래요? 시온이가 소개해 주세요. 지금 시간 어려워요? 그러면은 시윤이가 지금 동생 데리고 들어가서 화장실 쓰는 법 좀 알려주세요. 나홀로 입학생이라 동급생은 없지만 2학년 언니 오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도 함께 받고 학교 생활도 함께 하다 보면 곧 적응할 수 있겠죠? 해마다 학령 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후는 전국에서 보입니다. 올해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는 140여 군데, 그중 경북이 32곳으로 고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농촌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동복면에서도 가장 크게 열린다는 5.1장. 그런데 시장이 한산합니다. 물건을 파는 이도 사는 이도 모두 어르신들입니다. 옛날에는 엄청 컸어. 근데 이제 이러고 인구수가 줄어지고 이렇게 이러고 장이 안 돼. 인구가 옛날보다 많이 줄었어요? 맞네. 지금 애기들 하나나 볼 나기도 없어. 없어. 젊은 사람들이 안 살고 그렇게 맨 이제 내일 모레 갈 사람들만 이런 데 살대. 그런 말이야. 다 나오고 젊은이들은 모두 도시로 빠져나가고 노인들만 남은 마을. 그러다 보니 곳곳이 폐허가 된 빈집들입니다. 남아있는 주민들 역시 자신들이 떠나면 마을이 사라질 거라 말합니다. 시골에 인구가 줄어지고 젊은 사람들은 벌어먹으려고 다 나가버렸고 노인들 배우간에 부부간에 살다가 죽으면 그 집 비워본 거예요. 빈집이 많아요. 옛날에 얘가 동북 인구가 70년대에는 한 8,000명 돼요. 8,000명. 지금은 1,700. 4분의 1도 안 되게 줄어져 버렸어요. 옆마을인 독상리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200여 가구 중 이제 75가구만이 남았습니다. 집이 오래돼갖고요. 다 곧 넘어가. 이런 집들은. 봐봐. 집이 이렇게 생겼으니. 이것도 빈집. 이것도요? 그것도 빈집. 빈집 찾는 것이 어렵지 않을 정도로 많습니다. 여기도 빈집 있고. 그런데 이런 농촌의 빈집들은 주목할 만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빈집을 많이 써도 자녀분들이 다 객지 나가 살아도 집을 안 팔더라고. 안 팔아? 집을 안 팔고 나가. 왜 안 파는 거예요, 그 집들을? 그걸 모르겠어. 사는 사람은 많은데 찾는 사람 많은데 자녀분들이 집들을 안 팔려고 하더라고. 살지도 않을 집을 팔지도 않는 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가족들이 내려와서 들어와서 시골에 내려와서 그 빈집에 살아주면 빈집이 안 될 텐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매각을 하면 또 시장에서 또 새로운 소화가 될 수 있을 텐데 이 매각도 원치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팔아봤자 큰 돈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매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정서적으로 언젠간 내가 돌아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막연히 한다는 거죠. 그런 생각으로 그걸 이제 방치하게 되는데 그런 집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농촌 지역은 빈집이 우리나라 대표 해양도시 부산. 그 중에서도 영도군은 일제시대 최초의 근대식 조선소가 세워진 곳입니다. 조선산업의 메카라 불릴 정도로 수많은 선박 수리 조선소들과 부품 가게들이 즐비했던 곳이죠. 하지만 쇠냄새와 땀냄새로 가득했던 이곳은 현재
몇몇 공장만이 명맥을 지키고 있습니다. 경기 좋아지요. 옛날에는 진짜 경기 좋아지요. 사람이 없어서 진짜 난리해지거든. 철야도 하고 막 그래지거든. 아름다운 해안 절경을 따라 들어선 마을. 한국 전쟁 후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이곳은 20년 전만 해도 전국 팔도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며 호황을 누렸습니다. 치매까지 좀 일 앉아 있는데 우리도 그도 쳐야 되죠. 그도 치우기 전에 해야 돼. 그럼 20년 전에는 그래도 경기가 훨씬 좋았겠네요. 여기. 잘 됐죠 그때는. 그때는 장사 잘 됐죠. 잘 됐어요 그때는. 사람 인구도 많았고. 저녁에 잠깐 팔 때 한 30만원씩 팔았어요. 옛날에는. 40년째 교복 장사를 하는 주인 역시 고민이 많습니다. 한 학교에 학생 수가 얼마 안 되니까 지금 영도 같은 경우에는 남녀공학이거든요. 전부 다 중학교가. 남녀공학이니까 한 학교 해봐봐야 60명 곧 정리를 할까 싶어요. 30년 사이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 영도구. 그러다 보니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들이 늘었습니다. 여기도 공패가고요. 이 집도 공패가고요. 저 집도 공패가고. 네, 저 집도 공패가고. 그 폐가 쪽 앞에 그 쓰레기를 많이 이제 버리고 가는 사람도 많고, 고양이 문제도 많고요. 그리고 담 위험하니까 담벼락 이제 이런 안전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아요. 영도구청에선 최근 빈집 실태 조사에 나섰는데요. 한 집 걸러 한 집이 공폐가들입니다. 대부분 40년이 넘은 낡은 가옥들. 판잣집들은 뼈대만 남은 채 위태로워 보입니다. 오늘은 붕괴 위험이 있다며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한 주택을 찾았습니다. 지금 잠겼네. 한눈에 보기에도 왼쪽으로 기운 외벽. 건물 틈새까지 심하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다 넘어갔잖아. 지금 저기다 뭐 그물로 받쳐놓고 있어요. 그물 넘어가니까. 이거 언제 보낼 지가 얼마 안 갈 겁니다. 이거. 아이고 이 집에는 말도 못한다. 고양이가 저 똥을 싸고 새끼가 넣고 밤 되면 언제시 띠가 땡기면서 쿵쿵한다. 바퀴벌레하고 저 그런 것도 티 넣으면 우리 집에 하면서 너무 금방 기네요. 예, 전시 벌레입니다. 저거 약을 칩니고 쩝니고 몇 년 없이 약을 치는데 저 전기줄 저것도 저어서 불이 부쩍부쩍 한다 했기네. 이렇게 방치된 빈집은 이웃들에겐 골칫거리입니다. 무엇보다 빈집 하나로 인해 위생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받기 때문이죠. 영도의 공폐가는 지금 집계된 걸로는 한 700 몇십 세대 정도 나오고요. 아파트 같은 그런 공폐가까지 다 합산을 하면 한 1000채 이상 공폐가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 훨씬 더 공폐가가 좀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철거 이제 그 요청은 많은데 사실 이제 예산이 이제 그 지원되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곧 철거를 해야 하는 이 집엔 사실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한 지붕 아래 5가구가 살던 집. 이웃들이 모두 떠났지만 강정환 씨는 무너져가는 이 집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참치잡이 원양어선에서 기관사로 30년간 일했다는 그는 배에서 가스 유출 사고를 당했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장애가 생겼습니다. 가옥집에 목이 안 돌아가더라고요. 목이 안 돌아가죠. 그래가지고 한 3개월 이제 배에서 누워 있었죠. 오는데 한 달 걸리겠죠. 그 이제 시기는 이미 그때 목이 안 돌아갈 때는 넣지 붙지. 뭐 다리가 막 떨리면서 콕콕 바람가 쑤시면 그래 아파요. 홀어머니를 모시고 40년간 이 집에서 살았다는 그는 자신을 극진히 돌보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극도의 외로움마저 생겼습니다. 그동안 고된 뱃일을 하며 차곡차곡 모은 돈도 어느새 바닥이 났죠. 문제는 주거 환경도 안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여러 개의 방들이 붙어있는 공동주택이어서 그의 집만 남기고 철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웃들이 모두 떠난 빈집은 버리고 간 물건들과 곰팡이들로 가득합니다. 새가지고 엉망이에요. 관리를 안 하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원래 이제 바퀴벌레 같은 거, 개미 같은 거 좀 많이 있어요. 습도가 높아지면서 악취도 심각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집주인은 세입자들의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해버렸습니다. 몸이 불편한 그가 쓰레기들을 치우기란 역부족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는 곳에서 그는 빈집과 위험한 동거 중에 있습니다. 특히 그를 힘들게 하는 건 화장실입니다. 건물 밖 공용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데 불편한 다리 때문에 이동도 힘들지만 화장실 역시 붕괴 위험이 높습니다. 어떤 데는 쓸쓸하고 나도 다리가 빨리 났으면 뭐 배나 다시 나가고 싶고 해 뜨는 거하고 해 지는 무렵에 그것도 환경이 또 기가 막히지.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도 없지. 그러니까 이 배 탄 사람은 배를 못 버리는. 다음 날 구청 관계자들이 현장 파악을 위해 다시 강정환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직원들 역시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때문에 담이 안쪽으로 들어올 수가 없겠네. 원래대로는 안으로 좀 들어와야 되는데. 화장실을 남겨두고 철거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화장실을 싹 뜯어보고 새로 만들어주던가 그래야지. 화장실만 남겨놓고 철거한다는 거 이해가 안 돼. 아마도 평소에 철거되면 이제 울려가지고 더 버리겠는데. 문제는 비용 때문입니다. 소유권 관계가 명확하고 그다음 이용하는 관계가 명확한 게 아니고 뭐 예전부터 누구 쓰시던 분들도 있고 또 그분들 갖다가 또 뭐 이런 경우처럼 화장실을 못 쓰게 할 수도 없는 내용이니까 이런 게 돌발 변수가 많습니다. 이런 게. 철거하는데 비용이 한 얼마 정도를 저희가 알고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대략 한 동당 한 8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는데 장비가 들어가기 어려운 데는 한동 하는데도 뭐 2천만 원씩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철거를 해도 철거를 하지 않아도 강정환 씨에게 집은 위험한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그가 꿈을 이루고 추억을 쌓았던 공간. 그러나 빈집이 된 이곳은 더 이상 편안한 쉼터가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부산 지역의 빈집은 5배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과연 부산 지역만의 문제일까요? 한 연구에 의하면 인구 노후도로 소멸 가능 지역을 분석하자 83개의 시군구가 포함되었고 읍면동으로 좀 더 세분화하면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이 소멸 가능 지역으로 분석됐습니다. 우리가 1990년도에 빈집이 한 36만 호 정도 됐어요. 그럼 이제 불과 한 20년 후에 우리가
112만이니까 거의 한 300% 이상 이게 빈집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현상이죠. 이 고령화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빈집에 대한 이 빈집으로 남을 가능성은 점점 일본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그런 내재된 문제. 해안도로 바로 뒤쪽 언덕에 위치한 아파트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과거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이곳은 스산함이 느껴지는 빈집이 되었습니다. 벌레와 비둘기들의 서식처가 된 아파트. 그런데 이곳에서 홀로 살아가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96세 오춘숙 할머니는 피난길에 남편을 잃고 이곳 영도에서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고로 아들이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손자들을 돌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아들이 이제 벌어서 좀 살만하니까 아들이 또 세상 뜨고 손자 저희 새끼들 이제 놔두고 또 세상을 떠서 손자들 내가 키고 보기 그렇게 못했다. 평생 남의 집살이를 하며 손주들 대학까지 보낸 할머니. 행여 짐이 될까 미안한 마음에 이 빈집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안엔 최소한의 살림살이들 뿐입니다. 내 옷도 다 버리고 살림살이도 버리고 내가 죽고 나면 애들 키우려면 죽고 나서 키우는 게 유사한 일이 아니오.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5만 원을 내고 있다는데요. 저렴한 임대료 때문이라도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다리가 아픈 할머니가 갈 수 있는 곳은 아파트 앞 공터에 만들어 놓은 텃밭입니다. 그럼 여기 뭐 앉았으면 이렇게 쳐다보고 방에 혼자 두고 있는 거다. 텃밭은 할머니에게 유일한 말동무이기도 하죠. 낯선 이들의 방문이 반가운 할머니는 애써 키운 상추를 tab니다. 어머니 너무 많이 안 주세요. 다 못 먹어요. 아니요, 가지고 가. 밥 삶는 건데 차에 가지고 가. 이제 진짜 그만 주셔도 돼. 이제 많아 많아. 올해 내가 많이 뭐라도 주고 싶은 마음에 손이 멈추질 않습니다. 이렇게 많이 안 심어. 어머니 이제 진짜 그만 주셔도 돼. 이거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지금도 안 심어. 이렇게 찾아와 준 것이 할머니는 고맙기만 합니다. 관절염이 심해 한 걸음 떼기도 불편해 보이는 할머니. 혹시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일입니다. 할머니가 가장 힘들어하는 건 화장실 사용입니다. 이곳 역시 집 밖에 위치한 공용 화장실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화장실 이게 열이게. 그게 어머니가 쓰시는 칸이에요? 거기는 물 내려가요 이렇게? 물 이렇게 잡아당기면 내려가는데 그게 고장이 나서 이렇게 고 아무도 관리해주지 않는 아파트. 50년 전 영도구 최초의 아파트였던 이곳은 과거 핫플레이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도 살려하지 않는 곳이 되었죠. 이 한 동에 60가구를 꽉 찼어. 그때는 사람이 덕실덕실했어. 낮이도 그냥 뭐 애들도 그때는 있고. 시방 사람 구경을 못해. 하나하나 다 빠져나갔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만 우리네 같은 사람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적막한 이곳이 할머니에겐 생애 마지막 집이 될지도 모릅니다. 20년째 재개발 이야기만 되풀이되면서 마을은 점점 더 슬럼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빈집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원도심. 바로 맞은편 신도시는 새 아파트를 짓느라 분주합니다. 덩달아 원도심 역시 뉴타운 재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소문이 돌면서 방치된 빈집 때문에 길고양이들의 개체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빈집은 고양이 집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공간만 있으면 애들이 들어가니까 특히 밤에 용도 이런 데 와보면 고양이 소리들이 너무 많이 들려요. 빈집 하나가 발생하면 주변 지역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저분해진 환경은 지역의 슬럼화를 가중시킵니다. 우리 집 옆에 폐가가 하나 거의 10년 넘게 있었어요. 근데 여름 오기가 무서울 정도로 고양이가 배설물을 한번 딱 내놓으면요. 배설물 한 번에 파리가 거의 한 100마리, 200마리 온다 보시면 되는데 이 배설물을 하루에 2-3번 내잖아요. 그 끊임없이 이제 파리들이 막 모이는 거죠. 그 밤만 되면 싸우고 또 짝짓기 할 시간 되면 과음 지르고 밤에 또 애기 소리 내고 그러면 스트레스인 거예요. 스트레스. 애 우는 소리 내고 막 동해 주민들 전부 사인 받아서 몇 번이나 제출했는데도 집주인은 끄떡도 안 하는 거죠. 왜? 엄마 아빠가 살았던 곳이고 우리는 지금 거기 안 산다. 유산 정리는 아직 할 마음이 없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또 다른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때 도와서 같이 다 치웠죠 그때는. 그러니까 그 썩어 나가도요 그 주인이 승낙을 안 해주면 손 못 댄답니다. 그게 법적으로. 구청에서 이렇게 하나씩 해주는 것도 폐가 이거 하나씩 저거 해주는 것도 뭐 그 1년이면 뭐 며칠밖에 안 나오니까는. 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방치된 빈집의 더 큰 문제는 바로 범죄가 발생될 위험이 높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곳처럼 말이죠. 지난 2010년 이곳 빈집에서 기억하기도 싫은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해오던 여중생 살해 사건 피의자 김길태가 오늘 오후부터 자신의 혐의를 시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폭력 전과자였던 김길태가 여중생을 납치해 빈집에서 성폭행, 살해하고 사체를 물탱크에 유기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빈집만을 골라가며 은신했던 김길태는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후 마을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의 상처를 지우기 위해 골목마다 벽화를 그려넣었고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했습니다. 또 골목마다 비상벨이 만들어졌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집은 철거되었습니다. 집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없애보고 요 집에 보면은 네. 물통도 정했더니 하지만 여전히 주변엔 빈집들이 많아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렇지 뭐. 이 골목에 무서워서 못 다녔어. 무서워서 못 다니셨어요? 무서워서 우리 일리 지름길인데 무서워서 못 다녔어. 다 지금 전부 다 빈집이에요. 빈집 전부 다 빈집. 다 나갔어요. 90% 다 비싸요.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빈집 하나가 발생하면 주변 지역은 법 질서가 파괴되고 끊임없는 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선 이런 빈집이 사유재산이기에 주인의 허락 없이 철거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각종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빈집을 우리는 그저 보고만. 경상북도 군위군 인구수 2만 3천의 작은 지자체입니다. 전형적인 농촌 마을. 그런데 이곳에 들어서면 뜻밖의 풍경을 만나게 됩니다. 다름 아닌 폐가. 언제부턴가 마을에 빈집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또 이제 저한테는 형제 학렬 되는데 이제 이 형님이 이제 대구로 가시고 여기 또 빈집만 남았어요.
그래 이제 빈집에 남았는데 집은 아직까지 멀쩡하고 좋아요. 집은 아직까지 뭐 괜찮아요. 괜찮은데 누가 들어와서 뭐 도시에서 누가 와가 살라 그러면은 살 수도 있어요. 조금만 수리만 조금 하면은 뭐 리모델링 조금만 하면은 이제 살 수가 있는데 뭐 들어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 이제 이래 이제 자꾸 이제 이래 그냥 놔두면은 참 너무 무너지는 거라. 이 목재집 괜찮잖아요. 여기도 저한테는 이제 아재빨 되는 집이라. 아재빨 되는 집인데 우리 어릴 때 저 방에 들어가 놀고 이랬는데. 아니 여기 우물인데. 그래 거기 우물에서고. 자 이렇잖아 봐라. 이래 옛날 저 방에 우리 어릴 적에 저 방에 들어가 놀고 이랬어요. 마루에 이래 들어가가지고 이랬어요. 이 집도 저한테는 아재 되는 집이라. 아재발 되는 집이라. 저 집 번지도 저 있잖아. 8-23번지. 저 문표도 번지도 저래 있는데 이 집에는 이제 객지 나가버리고 객지 나가지고 뭐 애들도 뭐 객지 나가서 그래도 그 나름대로 뭐 자기네들 뭐 사장 소리 듣고 있고. 지금 현재 군위군의 빈집 수는 1,500여 채에 달합니다. 자 보세요. 현실을 보세요. 자, 이 반묵현 하나 보세요. 이게 우리 동네 땅인데 누가 그저 세를 안 내고 그냥 부쳐 먹으라 해도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할 사람이 없는 거라. 이 돈을 막 그냥 세 없이 그냥 부쳐 먹으라, 부쳐라 해도 누가 부친 사람이 없어. 안 되는 거라. 이 왜? 자, 여기에 뭐, 자, 깨를 뭐 간다. 뭐, 콩을 간다. 해놓으면은 이게 너무 허란 거라. 허라긴 인건비가 안 되는 거라. 저기 저 보세요. 저기 한번 보세요. 저기도 있어요. 저기도 저래요. 제실 있잖아요. 예. 제실 그 뒤에 가면 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린 마을. 그렇다면 이곳엔 누가 남아있는 걸까요? 유모차의 의지에 걷고 있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뽕나무. 그새 이걸 하고 오신 거예요? 그저 내가 해가 가노. 하도 좋아가. 힘들지 않으세요? 응? 힘들지 않으세요? 이런 미국 가야 못해요. 아유, 친구분들은 기억나세요? 예? 친구분들은 다 기억나세요? 친구? 어릴 때 친구들. 친구들 요새 뭐 생각도 안 나노. 다 세상 비리고 먹었구만. 내가 올게 95인데. 네. 너무 오래 살았지 뭐. 아니 더 사셔도 돼요. 이 마을에서 10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오신 손흥석 어르신. 마을 서당에서 훈장을 하던 분입니다. 잠시 후 만난 또 다른 분들도 모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여기 오시는 이분은 손흥석 어르신 댁의 안주인입니다. 방금 들어가셨는데. 예. 그 심심하다고 그 풀비가. 그러니까. 그 비가 짓고 속너 어지럽지 그 말을 해놓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건강하신 것 같아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밭에 깨밭에. 깨밭에? 노인만 남은 시골. 요즘 대부분의 시골 마을이 다 이렇죠. 실제 이 마을이 속해 있는 군위군 의흥면의 인구는
최근 5년 새 200여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육군 전체의 인구 또한 매년 줄고 있죠. 그 중에서 인구 감소의 지표로 거론되는 20에서 39세 여성 인구는 1613명에서 1522명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고령자의 수는 8100여 명에서 9000여 명으로 늘었죠. 이렇듯 출산이 가능한 20에서 39세의 여성들에 비해 고령자의 비율이 높은 곳을 소멸 위험 지역이라 부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230여 개의 자치구 중 90여 곳이 벌써 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는 시군구 기준으로 거의 100개 이상의 시군구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이제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나라의 시 지역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광역시의 그 구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거의 지방의 대부분의 군지역과 작은 규모의 시지역은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진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지역들이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은 이런 현상들이 대부분 지난 10년 동안 20, 30대 젊은 여성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유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인구의 소멸 위험 지역들의 인구 감소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출산이나 사망과 같은 인구 변동의 자연적 요인이 아니라 그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대부분 다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군위군에서 가장 번화하다는 군청 근처. 이곳도 인적이 드뭅니다. 5일장이 서는 날이 아니면 손님 구경이 어렵죠. 상인들은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 대부분 이곳에서 40에서 50년 장사를 하셨습니다. 고은순 씨도 그중 한 명인데요. 그냥 문 열어놓고 그냥 계시고 계세요? 예, 장사가 안 돼요. 큰일 날 수 있어요. 힘들어요. 저 시골 학교는 폐기할 게 많이 있지요. 제가 옛날에 학교 납품 많이 했는데 이제 납품도 노화전 안 하잖아요. 요새는 장사가 어려워가지고 요새는 이제 뭐 학교 많이 어려우세요? 많이 어려워, 많이 힘들어요. 경제가 너무 힘들어. 장사를 시작한 지 40년. 아무리 어려워도 요즘 같진 않았죠. 자식들도 모두 타지로 떠났습니다. 이제 큰아들은 서울에 있고 장아들은 이제 학교 납품하다 지금은 이제 대구서 식당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출퇴근해요. 힘들으니까 요즘 직장도 없고 하니까 힘들어서 서울 가서 직장 생활하죠. 여기 직장 좀 많이 있지 않나요? 직장? 여기는 별 할 게 없어요. 여기 군역은 시골에는. 사람들은 더 이상 고향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를 겪은 곳은 학교입니다. 군위군에 있는 한 초등학교. 많은 반은 한 50명도 넘고 이랬어요. 옛날에 마루밭에 옛날에 여기에 초칠. 옛날에 우리 여기 이 마루 위에 마루 된 데 초치라고 막 이랬어요. 네, 지금은 지금 야 이래 남아 있네 야. 참. 학교는 30여 년 전 문을 닫았습니다. 개교 49년 만에 1283명의 졸업생을 내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는데요. 인근에 사람이 없으니 학교 건물을 활용하기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점점 더 폐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이제 세월이 그래 된 거야. 세월이 처음부 다 이제는 막 무조건 도시에는 나가야 살 수가 있다.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자, 우리 재수 씨도 애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한 30km 되는 곳에 떠났단 말입니다. 그리 가부스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애들 공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남는다는 것은 시골에 이제 노인네들밖에 안 남습니다. 노인만 남고 허무해지죠. 허무해. 군위군에는 원래 18개의 초, 중,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기준 모두 4개의 학교가 폐교됐죠. 나머지 14개의 초, 중, 고등학교도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학교 중 초등학교 한 곳과 고등학교 한 곳엔 올 들어 신입생이 한 명도 없었는데요. 내년에도 입학생이 없다면 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시골에서 실제로 이 학교들이 없어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그것으로 촉발되는 곳을 보면은 그 주변에 있던 가게들이 뭐 별거 아니에요. 마을에서 살아오던 사람들이 이 동네 어르신이 하시는 슈퍼마켓이 없어지고 무슨 정육점 같은 것들이 없어지고 그다음 자파상 같은 것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생활 편의 어떤 뭐 가게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또 공공기관이 유지되기 어렵고 그것이 초등학교가 됐든 중학교가 됐든 그러면 동네에 학교조차도 없는데 우리 아이가 그러면은 이 고장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무서운 속도로 늙어가는 마을.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이들은 아무래도 이곳에 사는 분들이죠. 사람이 다 나가보니 섭섭하지 뭐 동네 뭐 사람 없이 서글프지 나가봐도 노는 데가 있노 아무튼 아침에 일어나고 한 서너 시간 앉고. 하지만 어르신들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파 농사, 마늘 농사, 나락 농사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 대학을 못 보내요. 대학을 그 밑에 학비를 못 내줘요. 그 정도 힘이 들어요. 10,000평 정도 있는 농사 지어도 안 된다. 해봐야 어려워요. 뭐 먹고 사는 사람 도시 나가 다 자녀들 아들 교육 다 그러시겠는데 우리는 고등부하지 안 되잖아. 남한 사람은 어차피 이제 죽어요. 젊은 사람이 그리 받쳐가지고 이 고향을 살리도록 해야 안 되나? 젊은 사람이 이거 들어야 살거든. 네. 네. 그래야 이 사는데 젊은 사람만 들어오면 이게 항우지가 되고 마는 기라. 젊은 사람은 떠나고 노인들만 남아있는 마을. 그냥 이렇게 둔다면 머지않아 아무도 살지 않는 마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산과 바다의 도시, 강원도 삼척. 삼척시 또한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지역입니다. 삼척시 노곡면은 과거 탄광촌을 오가는 길목이었습니다. 그 중심엔 이 수퍼가 있었죠. 50년 전통의 이 수퍼엔 식료품뿐 아니라 문구용품, 생활용품 등 안 파는 게 없었습니다. 뭐 말하자면 여기는 노트 이런 거 해놓고 여기는 뭐 파스 이런 거 있잖아요. 뭐나 애들 뭐 그림 그리고 뭐 이런 거 뭐 하여튼 뭐 옛날에 뭐 분도기, 삼각자 뭐 하여튼 안 파는 물건이 없었어. 그때는 애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참 저 어렵게 오는 학교 오면 내가 학교 학생들이 그래서 같이 있으니까 이 문구 비슷한 게도 노트도 갖다 주고 이러면 그러면 할아버지 고마워 이러면서 우리 집에 또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오는 거 보면 참 그때는 참 좋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여기서는 뭐 어떻게 됐단지 쉬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아주 심심치 않고 참 좋았대서 아주 살기 좋은 데 됐어요. 옛날에 이게 막하 요거 칸칸이 하나씩 한 개, 그러니까 6개, 그래 12칸이거든. 옛날에 여기 12칸 해가지고 뭐 하셨어요, 여기를? 그래서 12칸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공무원들도 와서 뭐 잠도 자고 그렇게 했댔지 뭐. 칸칸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장사에 하수까지 쳤다는 어르신. 이 부엌이 돼. 그러니까 이쪽에 이 부엌이 돼가지고 이제 부뚜막이 돼. 저기는 마구간이 그렇게 있고. 덕분에 5남매를 잘 키울 수 있었죠. 자녀분들은 다 어디에 계세요?
강원도에 있는데 영서 지방이 둘 있고 영도에 둘 있고 속초 고성이 있고 또 좀 떨어지던 원주 안성에 있고 아들은 삼척에서 전에는 유업 삼척 대리점을 했는데 그게 좀 힘들고 뭐 날짜도 밀어내고 해서 이제는 다 조금 힘들게 돼서 다 정리하고 삼척 대리점을 삼척에서 하고 있어요. 5분의 그 자녀들 교육시키시려면 되게 힘들었을 텐데. 근데 오면서 나는 저 밥만 3,000평인데 농사만 짓고 여기가 가게가 잘 됐댔어. 그래서 가족은 이 가게만 가지고 딸들은 마카 강원대학교 교육수학과를 나와서 장사를 해서 그런지 이 수판을 잘 놓고 해가지고 그래가 막 교편 잡고 이렇게 있어. 한때 노곡면의 인구는 2천여 명. 부지런하기만 하면 먹고 살 걱정이 없었죠. 하지만 사람이 3분의 2 이상 줄어든 지금 통 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좀 적적하지. 또 이 뭐 여러 가지로 뭐 같은 노인도 없고 어디 노인도 없어 우리 동네는. 우리 마을에서 내가 둘째로 나이 많은데 83짜리 있고 내가 81하고 그래. 삼척의 인구 감소는 석탄 산업의 쇠락에서 비롯됐습니다. 80년대 초반 돈과 사람이 넘쳐나던 탄광촌. 하지만 석탄 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사람들도 물밀듯 빠져나갔습니다. 경제 파탄이 결국 지역 소멸의 원인이 된 거죠. 인적이 드문 이곳에서 어르신이 애타게 기다리는 얼굴은 우리 애들이 안 오구만. 초등학생들 방학을 손주들 자주 와요? 주일마다 오지. 토요일 날 와가지고. 이게 우리 차가니까. 드디어 기다리던 손자가 왔습니다. 정민호. 유치원 가요. 니노. 쌤은 학교 방학해서 왔어요. 방학했어? 네. 이야, 좋겠다. 방학. 할아버지가 더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일단 들고 와. 이야, 손. 그런데 와, 에어컨 좀 틀지. 차에서 내린 아들은 뭔가 급한 볼일이 있나 봅니다. 집에 오자마자 에어컨을 뜯고 필터를 씻는데요. 참 야무지기도 하네요. 깨끗하게 물기까지 탈탈 털어내고 나니 마음이 다 개운해집니다. 그런데 부강 씨는 왜 이렇게 청소를 서두른 걸까요? 아내들이면 아무것도 안 쓰셔. 오면 보일러도 가끔 오면 보일러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한 번씩 냉장고가 다 점검을 하고 가야지. 안 하셔. 몇 번 전화해서 키고 에어컨 키고 있으시다 했는데도 말 안 들으셔. 아버지 보고 에어컨 틀고 있자 그래, 알았지? 아빠 몇 도 맞추자 그랬어 집에서? 26도에서 25도. 그렇지, 26도 딱 맞춰, 알았지? 너무 24도나 5도 하면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항상 26도 정도 맞춰놓고 대신 문 다 닫아야 되겠지? 네. 오케이? 네. 에어컨 진작에 좀 틀라니까 정말 그때 에어컨 틀라 전화했는데 틀지도 않고. 가만 앉을 시간이 바쁜 아들은 가고 손자는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카드 꺼내서 주세요. 카드 해가지고. 가요. 속 깊은 아들. 오자마자 가버리니 아쉽기만 한데요. 다행히 70년의 나이 차를 극복한 둘도 없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보. 장이야. 어디 지금도 장이야? 네, 여기.
야, 이 물리다가 다 물리다. 야, 할아버지 집 와서 이렇게 할아버지랑 장기 둘 때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어? 이겨야 재밌어, 저도 재밌어요. 둘 다 재밌어요. 할아버지가 잘 시골에서 할아버지와 보내는 여름방학. 형진이에겐 두고두고 특별한 추억이 되겠죠. 한편 그 시각 부강 씨는 다시 일터로 돌아왔습니다. 부강 씨는 생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유 대리점을 하다 5년 전 이 일을 시작했는데요. 대리점 관리를 하자니 늘 꼼꼼하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합니다. 땀이 마를 겨를이 없습니다. 게다가 저녁이면 또 서류 정리로 바쁜데요. 오늘은 월말이다 보니까 서류할 게 많아서 아마 야근을 할 것 같아요. 오늘은 한 10시 돼야 퇴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말일에서 서류 보낼 게 좀 많아가지고. 고향에 집도 토지도 있지만 그래도 고향에서 살 엄두는 내지 못했습니다. 시골 생활에서 느끼는 고립감, 그리고 일 때문입니다. 거기가 워낙에 뭐 토지도 좁고 산악지역이고 이다 보니까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젊은 사람에게 먹거리를 보장해주지 않는 시골. 시골의 소멸 위기는 어쩌면 예정된 불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삼척 같은 경우는 산지 지역이 88%에 이르기 때문에 가용지가 없으니까 그 지역에서 농업을 경영한다고 하더라도 소규모 농업밖에 경영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먹고 사는 그런 것들이 어려우니까 예전에는 삼척 같은 경우도 도계 같은 경우는 탄전이 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뭐 정말 그 강아지도 10만 원짜리 숯불을 물고 다녔다라는 그런 우스운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경기가 좋을 때는 그 지역에 몇만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 이후에 그런 산업들이 지역을 발전하고 선도할 산업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들이 소멸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청년 유출이 심각한 도시 중 하나인 강원도 태백. 청년들이 빠져나간 도시는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중심가의 상가 임대료는 30년 전 석탄 전성기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마저도 나서는 사람이 없죠. 1978년에 지어진 탄광촌 최초의 아파트형 사택. 23개 동 320세대 규모로 지어진 이 아파트는 당시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두 떠나고 서너 가구만 남아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 무렵 지어진 서울의 아파트는 부의 상징이 되었지만 이곳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화광 아파트는 태백시가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 지역입니다. 철거를 앞두고 시에서는 장례식 행사도 치렀습니다. 유세차 1978년 6월 30일 화광 아파트의 죽음에 우리 주민들은 깊은 애도를 표하며 오래오래 기억하겠습니다. 부디 안녕히 가십시오. 화광 아파트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역사의 저편으로 쓸쓸하게 사라져가는 아파트. 허전하죠, 여기가. 그전에는 뭐 진짜 일이 나와서는 막 도로가 막 사람이 꽉 차고 이렇게 저거 했던 거야. 완전히 뭐 이제는 완전 폐허가 될 정도라 지금. 신자녀분들은? 우리 전부 다 나가 있어요. 어디로 갔어요? 뭐 인천에도 가 있고.
안산에도 가 있고 시흥에도 가 있고. 동네가 젊은 사람들 없고 하니까 젊은 사람 한테 없어요. 젊은 사람 막 나가자지 촌에 뭐하러 살아요. 젊은 사람 나가려고 살라지 이 촌에서 뭐 앞으로 뭐 복개가서 아들 전부 개개가 다 사죠. 떠나는 청년들에게 주목하는 것은 그런 현상이 도시의 인구 소멸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태백시의 경우 80년대 말 11만 명이 넘던 인구가 이제 4만여 명에 불과합니다. 인구가 줄면서 경제도 무너지고 그 때문에 또다시 청년들이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시 자체가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최근에 지금 트렌드를 보니까 어르신들도 그 지역이 아니라 자식들이 있는 지역, 또 병원이 있는 지역, 이 지역으로 가서 노후를 갖다가 설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도시의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요. 도시의 인구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소멸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로 안내하는 길이죠. 허허 벌판에 자리 잡은 강원도 삼척의 한 마이스터 고등학교. 전기과 2학년 교실의 실습 시간입니다. 남학생들이 대부분인 전기과에서 눈에 띄는 여학생 한 명. 2학년 소희입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인데요. 친구들이 하나둘 교실을 떠나도 끝까지 교실을 지키는 소희.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 꿈은 아직까지는 한전 가고 싶어요. 네. 만약에 안 되면은 삼성전자라도. 토요일 아침 7시, 소희가 새벽부터 집을 나섰습니다. 소희가 향한 곳은 삼척 인근에 있는 도시 강릉. 늦잠도 자고 느긋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주말 아침. 뭔가 바쁜 일이 있나 본데요. 지금 한국사 시험 보러 가요. 삼척에 시험장이 없어가지고 그 강릉까지 가야, 문성고등학교까지 가야 돼요. 취업을 하기 위해선 한국사 시험이 필수입니다. 좀 번거롭다 해도 강릉까지 꼭 가야만 하죠. 1년에 5번 정도 시행되는 한국사 시험은 전국 200여 군데에서 시험이 치러집니다. 그런데 삼척은 응시 인원이 적어 시험장이 없습니다. 그만큼 청년이 적다는 얘기죠. 드디어 시험이 끝났습니다. 시험 잘 봤어요? 애들은 다 쉽다 하는데 다 찍고 나와서 잘 모르겠어요. 공부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다른 애들보단 많이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아쉬움은 뒤로 하고 같은 반 친구와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요. 과연 뭘 먹을까요? 소희가 삼척 사는데 삼척에는 이런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강릉 와서 좀 고급진 입맛을 한번 느껴보라고 데려왔어요. 본인은 어디 살아요? 저는 요 동네 살아요. 강릉에. 친구가 추천하는 이른바 고급진 입맛이란 다름 아닌 스테이크입니다. 잘 찍었는데? 이만하면 취향 저격 성공한 것 같네요. 내친 김에 강릉 시내도 더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학교 밖에 나가서 그래도 조금 놀아볼 수 있잖아요. 학교 밖에 내고.
학교밖에 논밖에 없어요. 학교밖에 논밭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뭐 아무것도 없어? 문구점도 없고? 아, 하나 있어요, 문구점. 그리고 CU 2개 있고 GS 하나 있어요. 아직 경기도 쪽 큰 데에서 놀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하철도 못 타봐서 서울 같은 데 가면은 지하철 타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너무 같은 대한민국인데 너무 낯설고 예, 그래요. 수도권과 문화적 격차가 크다고 생각하는 강원도의 아이들. 어느새 발걸음이 옷가게에 닿았습니다. 우와! 무신사 이런 데 나오는 거야? 응? 소야 왜 좋다 그랬어? 아니 그 무신사에서 보던 옷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 삼청에서 뭐해서 사? 저는 무신사 아니면은 그냥 온라인 그런 데서 사요. 왜 오프라인에서는 안 사요? 오프라인 매장이 삼척에 별로 없어요. 다 아줌마 옷 이런 것들만. 소희가 다니는 마이스터고는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방과 후 수업까지 모두 마치고 기숙사에 돌아오면 밤 10시. 피곤하지만 그래도 다시 취업 준비를 시작합니다. 소희는 일찌감치 취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린 나이에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압박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한전 갈 수 있다면 다 해야죠. 많은 학생들이 전문 학원이나 스터디 모임을 통해 취업 준비를 하지만 소희는 인강 이외엔 도움받을 곳이 없어 고민입니다. 애들이 공부한다고 가해 같은 걸 다니잖아요. 근데 가해 다니는 곳도 마땅치 않고 학원도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배움의 기회가 좀 적어요. 연정이는 강원도 영월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연정이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미술학원인데요. 연정이는 미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미술을 배울 것도 마땅치 않아 망설였지만 그런 악조건이 연정이의 의지까지 꺾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표현이 너무 도식적이잖아. 진주 선생님이 이거 보고 좀 뭐라고 하더라고. 좀 더 자연스럽게 결을. 디자이너를 꿈꾸는 연정이는 서울의 명문대를 목표로 매일 학원에 나와 실력을 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수가 적은 소도시에서 미술 입시를 준비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작은 소도시에서 예체능 준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전문 선생님들이 많지가 않아요. 전문 인력이. 그리고 또 하겠다는 아이들도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제 오시려고 하시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은 이제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꿈이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이제 전문 선생님을 만나게끔 하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또 이제 그런 아이들을 또 대도시 아이들하고 같이 경쟁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게 여건이 여기 지방이 쉽지는 않아요. 평창, 정선, 영월 여기만 해도 유일하게 지금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곳이 저희밖에 없어요. 금요일 오후가 되면 연정이는 영월을 떠납니다. 서울의 입시 전문 미술학원에 가는 건데요. 서울의 전문가에게 수업을 듣지 않고는 명문대 합격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매주 금요일 서울행 고속버스를 타면서
경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많이 지쳤습니다. 그동안 소도시의 학생으로서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꼈다는 연정이. 인터넷 강의 같은 강사, 1타 강사분들 현강 들으러 간다는 얘기를 들으면 제일 뼈저리죠. 그런 걸 듣는 게. 저희는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유명한 그런 학원에서 교육을 받거나 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절대 못하니까, 저처럼 이렇게 서울로 학원을 매주 다니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도 똑같은, 우리 지역에 있는 친구들도 똑같은 선상에서 경쟁을 할 수 있었다면 훨씬 잘할 친구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기나긴 인생. 그 길 어디쯤에선가 소도시에서 보낸 어린 시절이 따뜻한 기억으로 되살아날 수도 있겠죠. 지친 삶에 위안을 주고 정신적 풍요를 이루는 기반이 되어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무거운 짐을 지고 서울이라는 낯선 도시를 헤매야 하는 것이 이들의 현실이죠. 가끔은 정말 힘들고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제가 하고 싶어서 좋아서 시작한 거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데 투정을 부리면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해요.